지금까지 책임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PRI라는 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채권 등 모든 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2006년 발표된 이후에 2007년에는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은 부동산 책임 투자라는 원칙이 발표됩니다. 부동산 시장, 즉 프로퍼티 마켓은 기관 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ESG 이슈와 관련해서 주식이나 채권과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UNEP-FI는 그 산하의 PWG라는 Property Working Group이라는 부동산만 특별히 다루는 태스크포스 팀 같은 조직을 만듭니다. 그 UNEP-FI PWG가 2007년에 부동산 책임 투자, 즉 Responsible Property Investing 이라는 원칙을 발표한 거죠. 이걸 줄여서 RPI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보심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는 이 세 가지 이슈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0%가 건물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그러니 환경 문제는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와도 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은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의 정보에 비해서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펀드나 리츠와 같은 투자 기구를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즉 가버넌스 이슈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I라는 용어와 함께 RPI라는 보다 우리 부동산 시장 또는 부동산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의 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ESG 이슈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벌금, 부담금, 세금 등의 형태로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ESG 이슈를 잘 다루는 기업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행정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도 이 ESG 이슈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양심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와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 ESG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페이지의 내용은 Preparing Investors for the Inevitable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라는 UNEP-FI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세계 각국에서 어떠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상장 기업들이 애뉴얼 리포트를 만들 때 ESG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거나, 기관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일정 정도 ESG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ESG 이슈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규제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10년 이후로 보면 그 규제의 증가 폭이 상당히 급격합니다. 여기에는 2015년 이루어진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정부 규제라는 여건의 변화는 ESG 이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UNEP-FI가 집계한 전 세계 책임투자 시장의 규모인데요. 막대로 표시된 시장 규모는 그 투자 금액을 나타내고요. 선으로 표시된 기관의 수는 UNEP-FI에 책임투자를 하겠다고 서명한 기관의 수를 나타냅니다. UNEP-FI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PRI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약을 하면 UNEP-F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그와 관련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ESG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거죠.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서명한 기관의 수가 2,500개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에셋 오너, 실제 기관 투자자의 수도 500개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의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도 상당수 가입을 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이 그 사례인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책임 투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ESG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런 기관 투자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금융기관들 역시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를 주 업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의 운용자들도 ESG 이슈를 이제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자산운용회사인 이지스 자산운용도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투자의 수익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도덕과 양심의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ESG 이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나 그러한 기관 투자자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는 자산운용자 입장에서 위험관리와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를 한다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책임 투자와 관련해서 그 역사와 현황을 크게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된 부동산 책임 투자의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ESG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최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될 이슈들은 이미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들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린 빌딩과 그린 리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린 빌딩 서티피킷은 그린 빌딩 인증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이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대표적인 게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리드가 있고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브리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 서비스는 세계 각국에 상당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지명도가 높은 글로벌 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성 등급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이나 등급 중에서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건물을 짓거나 운영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민간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레퓨테이션이 있는 인증이나 등급을 받은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인증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에 그런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잠재적인 매수자의 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트렌드는 특히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한테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녹색 인증이나 녹색 등급을 받은 건물을 더 선호한다거나 받지 않은 건물에는 투자하지 않는 트렌드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그린 리스 팔러시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장을 임차할 때 녹색 등급을 받았거나 또는 자기들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건물에만 들어가는 그런 자발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린 리스 팔러시를 채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녹색 등급을 받은 건물을 사지 않으면 아주 우량한 글로벌 임차인을 유치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린 빌딩 서티피킷과 그린 리스 팔러시라는 두 가지 아이템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과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관련해서는 로컬 시티즌십과 리스폰시블 컨트랙터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아이템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로컬 시티즌십은 어떤 부동산이 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의 부동산이 시민들에게 공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개공지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을 제공을 하면 용적률을 좀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스페이스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 이 사례는 선진 사회일수록 그런 스페이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건물들은 그 스페이스를 가지고 경쟁도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그렇게 제공된 스페이스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맵도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쉽게 그런 스페이스를 찾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욕 시내에 저런 대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그 스페이스의 질과 관련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 부동산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런 스페이스를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큰데요. 공공부문에서 저러한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ponsible Contractor Program이라는 것은 캘퍼스를 사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캘퍼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 연금입니다. 상당히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캘퍼스는 자신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준수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캘퍼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면 그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의 기업 환경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언제 도입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차근차근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인데요. 여기서는 투명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ESG 성과를 측정하는 두 가지 항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성과 측정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 투자자나 자산 운용자나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가치를 취득 원가로 인식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깁스와 같은 투자 성과 평가의 기준들은 미실현된 자본 이익도 또는 미실현된 자본 손실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투자 성과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깁스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요. CFA 인스티튜트에서 제정한 것이고 전 세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물론 국내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미국이나 유럽의 대다수 기관 투자자와 자산 운용자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투자 성과의 평가, 즉 수익률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만든 수익률 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관 투자자나 자산 운용자가 ESG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레스비라는 기관이 유일하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 봤던 리드나 브리엄 같은 그린빌딩 평가 서비스와도 같이 투자의 관점에서 ESG 투자의 정도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위탁할 때 이런 등급이 또는 이런 성과가 높은 자산 운용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이런 변화도 우리가 조금씩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세 페이지를 통해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ESG 투자의 넓은 영역 중에서 근시일 내에 우리에게 찾아올 변화를 저의 생각대로 선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책임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다른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자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취득과 처분 사이에 자본이득이 발생하고요. 보유하는 동안에 운영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방법은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개발과 매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자금의 투입과 회수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과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성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거죠. 부동산 책임 투자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여를 합니다.
이것은 UNEP FI가 부동산 책임 투자의 로직을 설명한 그런 도식인데요. 우선 왼쪽 그림은 수익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책임 투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감소시켜서 일반적인 투자에 비해서 순이익을 증대시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우측은 부동산 책임 투자는 ESG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소시켜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좌측보다는 우측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NOI를 자본환원율, CAM-RATE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때 순영업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왼쪽이고 CAM-RATE에 관한 얘기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책임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를 잘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도 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에너지 이피션트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설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좌측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얼마나 베네핏이 있을지는 사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미 각국의 정부가 ESG 이슈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ESG와 관련해서 위험 프리미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CAM-RATE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을 통해서도 과거의 윤리투자와 달리 현대의 책임투자는 위험관리와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론 12번째 시간 ESG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총 12장에 걸친 부동산 투자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